자, 이제 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다 갑자기 엉덩이로 왔습니다. 요거는 발만 이제 설명하기에는 요거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요 부분을 지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제가 발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엉덩이가 굉장히 또 연계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건 상식으로 생각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엉덩이는 맨 바깥에 있는 게 이제 대둔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대둔근 안쪽에, 그 다음에 약간 옆으로 이 중둔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안쪽으로 이제 소둔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요걸 덮고 있고 또 중둔근 앞에 이제 소둔근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엉덩이 근육이 고관절, 외전하고 내외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관련돼서 관여를 하고 있고 골반을 똑바로 잡아주고요. 엉덩이 근육이. 그 다음에 보행 시에 이게 안정성과 연관이 있으면서 이 중둔근하고 소둔근은 요게 이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골반에 그래서 보행 시에 띠뚱거림하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이 대둔근이 바깥에 이렇게 있고요. 그 앞에 중둔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둔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잘 역할을 해서 우리 이제 골반과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체중 이동이라든지 피봇 연습하는 거 설명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둔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엉덩이 근육 중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 다리로 걸었을 때 여기서 이제 직립보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립보행을 할 때에 그 역할을 하게끔 해준 것이 바로 이 엉덩이 근육이다 이겁니다. 이게 다리를 뒤로 잡아 당기고 고정시키고 이렇게 똑바로 서게끔 만든 게 바로 이 엉덩이 대둔근이다. 그래서 이 대둔근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애플 힙을 만들 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대둔근 운동에 관련된 거 보면은, 참고자를 보면은, 이 엉덩이 사이즈를 좀 더 키우고 싶고 이럴 때에, 이렇게 앞으로는, 걷는 듯한 자세 하는 연습, 그 다음에 이게 한 손에 좀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들어 올리고 발하는 거, 한발 스쿼트, 그 다음에 등에 기대가지고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요게, 가장 대둔근 운동에 좋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중둔근에 대해서 보면은, 중둔근은 아까 이 대둔근 앞에 있는 근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내측 관근하고도 연계가 되면서 이 보행에 특히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근육이 되죠. 이 골반을 이렇게 잘 지탱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골프 스윙도 이 스윙을 유지하면서 측방 이동을 시키고 또 힙턴을 해야 되고, 이게 레터럴 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레터럴 근육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줄 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둔근이 약해지면은 보행에 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애플 힙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이 대둔근이 커지면은 중둔근하고 이렇게 같이 이게 괜찮게 이렇게 커지는 모양이 있는데, 요렇게 가다 여기가 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타고난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잘못 자세를 취하거나 해서 생긴 문제점입니다.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요걸 힙 딥이라고 그럽니다. 힙가 안에가 여기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모양이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쏙 들어갔는데 이 밑에는 툭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요거는 또 승마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애플 힙을 만들고 중둔근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힙업을 시키려면은 이 대둔근만
잘 만들어서 되지가 않습니다. 이 중둔근이 어느 정도 이게 강화가 되고 이 모양을 갖춰줘야지 이게 예쁜 애플 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하는 방법도 앞에 대둔근 연습하는 방법 플러스해서 뭐 이런 자세들이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스쿼트 연습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소둔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이제 소둔근은 요 대둔근, 중둔근 그쪽 안쪽에 이제 있는 소둔근인데 약간 앞으로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골반의 수평을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이 좋지 못하면은 이 허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 디스크 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근육이 좋지 못해서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 그래서 무조건 이 판 여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좀 더 단련시키면은 훨씬 또 이쪽 부분이 강화가 돼서 허리 통증도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를 그래서 여기 마사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치료를 할 때 대둔근 치료와 중둔근 치료와 소둔근 치료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발바닥에서부터 엉덩이까지 기본적인 우리 근육과 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발하고 걸음걸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걸음걸이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화면에 보면은 요분입니다. 요분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 이분 채널을 제가 발견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쭉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11자로 걸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골반을 제대로 못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어가지고 요분이신데 저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설명을 굉장히 이제 잘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본인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분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 호주에 계시는 분이세요. 여기 우리나라에 계시면 좀 그 자주 뵙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사셔가지고 그런데 고향 가고 싶어 유튜브 하는 남자 귀향 유튜버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하십니다. 아주 참 유쾌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구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건 좀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뭐 온라인 상담 문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가입 신청을 뭐 여기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카드 문제로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제가 지금 가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분의 이 하는 내용이 골프를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분 아까 제가 했던 그 채널에 가셔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이 설명하는 발하고 걸음걸이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올바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분 제 설명을 듣고 상세한 부분은 반드시 이 채널에 가셔가지고 꼭 구독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안 아픈 골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안 아픈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어느 부위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유튜브 내에서 본인하고 잘 맞는 채널을 하나 좋아하는 분을 하나 찾아서 그분하고도 계속 이렇게 온라인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분 뭐 멀리 사시지만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 시대니까 같이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 참 이분 혹시라도 귀향하시게 되면은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은 자, 우리가 발을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쓰면은 앞꿈치 쪽은 약간 이렇게 벌어지고 뒤꿈치 이렇게 돼서 뒤꿈치에서
앞꿈치 엄지발가락 사이로 여기는 이제 똑바로 이렇게 서지만 전체적으로 이 앞에가 약 한 5 내지 7도 정도 정상 범위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발 모양은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자연스러운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 설명 중에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해서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놓은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몸이 앞으로 간다 이겁니다. 전방으로 가는데, 밑에 발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발이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이제 힘이 작용돼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왼발 이렇게 딛고 오른발로 갈 때는 약간 요 정도로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죠. 몸은 똑바로 갑니다. 근데 요렇게 가는 모양이죠. 우리 뱀이 가듯이 가는데 머리하고 상체는 똑바로 갑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또 이제 한 걸음 한 발자국씩을 보면은 똑바로 이렇게 또 직선 개념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요런 모양으로 걷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발이 요렇게 약간의 이렇게 곡선을 그어서 이렇게 힘 작용이 돼야 되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면 무리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힘은 요렇게 가서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분이 체크한 테스트한 뭐 그런 것들의 자료에도 보면은 여기 요 선이죠. 요 선 뒤꿈치로부터 해서 요렇게 해서 아까 그 제가 용천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힘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걷는 모습을 보면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쪽으로 이렇게 힘작용이 되고 요렇게 해서 앞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이제 힘이 전달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바닥에 그런 밀착되는 부분이 어디냐,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다 이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냐 하면은 요 부분이 골프 스윙 할 때 발바닥이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적절치 않게 돼 있으면은 골프 스윙도 잘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걸음걸이 때에 발바닥 밀착시키는 거하고 일치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이 부분을 내측 아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힘작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도. 자, 그래서 지면 접촉이 발로 하면은 여기는 이제 공중에 떠 있으니까 발이 접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힘작용을 잘 해줘야 된다. 마찰이 딱 될 수 있도록 지면 접촉을 잘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상적인 좋은 걸음걸이는 힘을 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발바닥 전체에 이렇게 분산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육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분산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이쪽 엄지발가락 쪽 안쪽으로만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은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발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산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이 전체적인 발가락들에 하고 발바닥 전체에 힘이 분산되도록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자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유튜브에도 이걸 또 올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분의 설명하고 쭉 다른 것들도 이렇게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그렇게 되면은 무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요.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걷는 거를 배우긴 배웁니다. 그러나 똑바로 걷는다 해서 이렇게 11자로 걷게 되면 굉장히 무릎도 아프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모양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약간 앞꿈치 조금 벌어지고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 11자로 하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떠냐 하면은 체중의 분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엄지발가락 쪽에 이제 많이 이게 집중이 되겠죠.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힘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발바닥에 밀착되는 부분인데 이 역할은 안 되고 여기에 힘을 주다 보니까 이 발가락들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꼬부라들습니다. 이게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밑에 바닥이 이제 균형 유지하기는 어려운 불편한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발의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자세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자를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체중을 이쪽으로, 그러니까 결국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힘을 많이 주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될 다리가 이쪽으로 조금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렇게 완전히 이제 나중에 오랜 동안 저렇게 걷다 보면은 발 자체가 뒤틀려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뒤틀리다 보면 무릎에도 결국은 영향을 미쳐서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 무릎도 망쳐지고 이렇게 되는 걸음의 문제가 11자 걸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런 자세들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팔자 걸음입니다. 팔자는 이 8팔자처럼 이게 앞부분을 너무 많이 벌린 거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엄지발가락에 무리가 가는 걸음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통상 아까 5 내지 7도 양쪽 합해서 한 요 정도만 되면 되는데 이쪽이 한 15도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엄지발가락이 너무 많이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걸음 걸을 때 여기 아치가 생겼던 부분도 이렇게 완전히 땅에 닿게 되고 이 엄지발가락 쪽도 이렇게 돼가지고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안 되고 그래서 11자 걸음의 문제도 있지만 또 8자 걸음도 이렇게 되면은 약간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엄지 쪽에 이게 영향을 주게 돼가지고 이 무지외반증이나 또 뒤쪽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잘못 디뎌서 비스듬하게 디디고 하다 보면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생긴다 이거죠. 이것도 발을 너무 팔자 형태로 걸이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골프 자세하고 좋은 자세가 될까 안 될까 하는 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세는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잘못된 걸음걸이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너무 몸을 안쪽으로 틀거나 뭐 이렇게 이런 자세들을 하게 되면은 아까 엉덩이에 대해서 지금 조금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여러분 발바닥의 문제가 이 보행을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않고 한쪽으로 끼우뚱 이렇게 그리게 되고 여기 근육들이 제대로 발달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그러시는 거 이게 보면은 여기 탁 봐서 아까 우리 이제 엉덩이 근육 배웠지 않습니까? 대근육이 있고 요 대둔근이 있고 여기 중둔근 요 안에 요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이 발달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발 모양도 지금 보면은 약간 지금 비스듬하게 팔자와 요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바로 이 근육의 문제와 이게 이제 같이가 되다 보니까 오랜 동안 이렇게 걸으셨겠죠.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체형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골반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중둔근이 약화되고 팔자걸음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오랫동안 하다 보면 다리 길이도 이제 차이가 나고요. 전경골근은 바로 요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가 이제 약화가 되고 문제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남성분들도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유난히 이렇게 구두 뒤창이 이렇게 닳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결국은 이 발과 엉덩이 근육하고 여기가 연관된 이 부분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듯이 골프도 진짜 그렇습니다. 이 발에서부터 올바른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아주 기형적인 스윙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또 추가적인 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채널 하나를 더 볼게요. 여기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은 요 채널입니다. 애슬레틱 모션 골프라고 해서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요분들 나와서 제가 뭐 한 거의 이분들 제가 봐서는 한 5, 6년 이상도 더 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는 게 요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런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아무거나 요거 하나 볼까요? Hey there again, this is Sean Webb with Athletic Motion Golf. 네,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골프 스윙 할 때 레터럴, 이 측방이동이란 뜻인데 모션에 관련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자세들을 분석을 해서 프로들하고 아마추어들의 이게 잘못된 자세를 이게 비교를 하면서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정말 과학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채널입니다. 여기 꼭 들어가셔서 구독하시고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이렇게 이분들 채널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참고로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채널입니다. 아주 많이 들어가서 보시는데, 그 중에서 푸드커 부분의 일부분만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게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좀 숙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실수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발바닥이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가 테스트를 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분들은 기계적으로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 선수들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이제 골프 스윙에 관련된 것까지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발바닥이 이렇게 지금 힘이 미치고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내용 딱 보면은, 자, 봅시다. 먼저 어드레스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준비 자세를 했을 때는 보면은, 지금 여기 프로들 같은 경우는 발바닥 전체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분산이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이 앞쪽으로 약간 체중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부분이 아까 볼 오브 푸트라고 하는 요쪽 지점일 때, 여기가 이제 힘의 중심점, 요쪽에다 힘을 딱 주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이 체중의 분산이, 발바닥이 이렇게 쫙 이렇게 분산이 되지 않고 뭔가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여기는 뒤꿈치 쪽은 없고 아예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심축입니다. 자, 어드레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백스윙 탑에 딱 갔을 때도 역시 프로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약간 오른쪽으로 이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체중이 이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 체중의 변화가 아니고 힘이 이제 오른쪽에 바로 몸이 비틀어져야 되니까 이쪽이 돼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발바닥에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 적절히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추어들은 오른쪽으로 다 와 있죠. 여기 지금 탑이 중심도 이쪽으로 다 넘어와 버렸어요. 요런 것들을 스웨이라고 이제 나중에 그래서 흔들린다, 이렇게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스윙이 이제 이상한 동작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볼을 딱 치는 순간에, 이때에도 여기에 발바닥 전체 왼발에 이렇게 아주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죠. 체중 분산이.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이 앞쪽으로 주로 이제 돼 있고, 이게 막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고요. 오른쪽 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 중심 탑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치는 요
간격이 여기는 좁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흔들리죠. 이게 불안정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가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프로들 같은 경우는 체중을 아주 적절히 잘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근데 아마추어는 불안하게 좌우측으로 치우치고 흔들리고 이런 동작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발에서부터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맨 처음에 프로 선수들하고 아마추어들에 관련돼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윙뱅크의 이게 모형도 이것도 이제 프로 선수를 넣어서 했지만 약간 좀 이제 데이터가 러프하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양은 좀 그렇다고 봐주시되, 일단 오늘은 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 역할이 뭐냐? 발바닥을 딱 이렇게 백스윙해서 갈 때까지 잘 유지를 하는 이 균형, 밸런스 면에 있어서 역할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힘이 작용되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힘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힘의 3요소, 벡터가 이렇게 지금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는 요거 방향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면을 박차고 올라가는 이 지면 발력입니다. 그럼 우리 지면 발력을 어떤 방법으로 얻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2017년에 ANA 인스퍼레이션이 이게 이제 메이저 대회입니다. 여기에 유소연 선수하고 렉시 탐슨 선수가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연장전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유소연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요 다리가 지금 유소연 선수 다리고 여기 렉시 탐슨의 다리입니다. 요 두 사람의 자세를 이렇게 한번 잘 보시면은 이 동작들이 여기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발의 모양이 일단은 우리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본적인 이 자세들을 잘 갖춰서 스윙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가 다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렉시 탐슨은 대충 가다가 이렇게 좀 서버리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동작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백스윙을 할 때부터 자, 두 사람의 발 모양은 거의 편편하게, 그래도 역시 렉시 탐슨 선수도 세계적인 선수니까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분산이 잘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운스윙을 해서 내려오는 요 과정에서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움직이는 거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지금 우선 오른쪽에 있는 렉시 탐슨 선수의 발 모양을 다운스윙 때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은 발이 퉁 튕겨 올라가죠. 무릎도 튕겨 올라가고. 그래서 이 선수의 모양은 양발을 튕겨주고 발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게 솟구치면서 발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면 발력을 이 렉시 탐슨 선수의 모습은 요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쭉 튕겨주면서 위로. 그래서 이제 비거리는 아주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키도 크고 뭐 신체적인 조건도 좋지만 이래서 굉장한 장타를 치는 선수입니다. 자, 그 대신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유소연 선수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렉시 탐슨 선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스윙이 이루어지고 발의 모양도 그렇게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임팩트를 해서 지금 채가 이만큼 지나갔는데 이때 유소연 선수의 발은 아직도 여기를 붙이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실력입니다. 렉시 탐슨 선수는 이게 발이 벌써 오른발이 떨어졌잖아요. 이거 밀어주지는 못하고 이건 위로 튕겼고 이건 측방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볼 오브 푸트 발볼 있는데 그 부분 이쪽으로 안쪽으로 내측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측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이 힘이 측방으로 밀어줘서 이제 여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하체가 안정되고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게 유소연 선수이고 렉시 탐슨 선수는 비거리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좀 재미있는 장면을 오늘 뭐 발 얘기하는데 굳이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좀 재미있는 동작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발의 모양이 이 발이 이렇게 오다가 뒤로 이렇게 왔다가 갑니다. 그냥 우리 스윙하면 쑥 지나갈 것 같죠. 이 오른쪽에 보면 이 다리가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모형 화면에서 보면은 무릎하고 다리가 그냥 한번 쑥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아주 슬로우 비디오 화면으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다운스윙을 해서 내려오는 동안에는 오다가 다시 뒤로 가죠. 뒤로 왔다가 또 다시 나갑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느낌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발바닥 마찰해서 밀어주는 그 힘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다가 자 다시 뒤로 좀 갔다가 쭉 가게 되겠죠. 그래서 임팩트를 하는 순간까지는 오른발 이 안쪽으로 굉장히 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힙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스윙을 배우게 되면은 그런 동작들이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조금 전에 이렇게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엉덩이가 투둑하고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바로 발을 밀어주고 힙턴 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기술입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이제 보고 설명은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냐?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 외에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게 발을 잘 이쪽에서 밀어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100이라는 힘이 있다면은 그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휘둘러서 돌려쳤다. 그러면 200m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한계가 200m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200m에서 더 힘을 얻고 싶으면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서 얻어야 된다. 지면 발력에서. 몸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은 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 동작이 스윙하고 잘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스윙을 잘 배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알게 되겠죠. 굉장히 이제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 주제를 제가 선택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